자, 주식 투자를 사랑하시는 천만 동학개미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좀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 합니다. 주식시장 무조건 기다리는 시장은 끝났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열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당히 좀 무거운 주제인 것 같은데, 시장이 지난주부터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7월 말 정도에 제가 시장에 대해서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는 말자라고 방송을 해드렸었는데, 그때 당시 본의 아니게 뭐 제가 이야기한 게 틀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그 이후로 주가가 나름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지난주부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 좀 탄력이 좀 둔해지면서 상승이 지난주부터 좀 약세로 좀 전환이 됐고, 이번 주 첫날인데 지난주에 하락이 그대로 좀 고스란히 이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작년, 그냥 간단하게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시장에 대해서 왜 계속 얘기를 해드리냐면, 개인분들이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 내 종목이 좋으면 역시나 수익은 당연히 따라오게 마련인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이 좋을 때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빠질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냐, 역으로 좀 물어보신다라고 하시면, 예전같이 무조건 기다린다라고 하면 답이 안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시장이 좋아서 주식시장에 들어왔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기다리는 시장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좀 해드리러 방송을 좀 열었습니다.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얼마만큼 지금 많이 올랐는지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4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제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이번 달까지 약 한 1년 거의 한 4개월 정도 됐죠. 이제 월봉상 봤을 때 올라갔었던 달이 몇 번이고 떨어졌었던 달이 몇 번인지를 한번 세보시면 어느 정도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조정받았었던 적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리고 상승했었던 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러니까 11개월이 상승을 했고, 11개월이 월 초에 시작했었던 가격을 대부분 월말에는 다 높게 마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6번 정도는 거의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시장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가지 지원금을 풀었고, 재난지원금 등 여러가지 돈을 많이 풀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더 많이 풀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 지금 회사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원금 받아서 생활하는 게 돈을 많이 번대요. 그러니 취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근데 그게 고스란히 또 후폭풍으로 전해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 역시나 똑같습니다.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8월까지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 하락을 했었던 달이 이번 달까지 4번, 그리고 나머지는 다 상승이었습니다. 13번 상승, 4번 하락. 그러니까 기다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면 다 수익이 난다는 거죠. 기다리면 여기에 2,000에 샀든 2,200에 샀든 2,500에 샀든 2,700에 샀든 웬만한큼 지수로 영향을 받았었던 종목들은 대부분 다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게
역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이 완전하게 전환이 된 건 아니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방송을 좀 열었다. 그래서 지난 7월 말에도 시장이 좋을 때 나쁜 거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이래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조금 안 좋았을 때 이걸 미리미리 좀 염두를 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급을 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뭐 끝났다, 하락이다, 완전 하락으로 전환됐다 라기보다는 좋을 때 더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고만 외치기에는 시장이 부담이 생긴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만 이런 건 아니고요. 미국과 유럽 시장 다 대부분 시장이 이런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상승을 했던 이유가 뭐 이거죠. 이제 유동성이죠. 유동성.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어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려 놨습니다. 근데 시장이 이제 무조건 상승을 할 것이냐, 여기보다 더 상승을 할 것이냐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작년 코로나 사태만큼의 상승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진 않을 거. 왜 그러냐면 시장 자체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많이 필요하다. 참고로 이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지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을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가 많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40조입니다. 440조. 근데 이 86,000원대 갔을 때는 근데 이 5만원대 갔을 때는 얘기가 또 틀려졌죠. 5만원, 6만원대에서는 이 300조 거의 360조 정도 된 거죠. 근데 지금 많이 올랐었던 게 96,000원, 10만원대인데 10만원대는 한 600조 정도 됐고 500조 후반대에서 600조 정도 됐고 600조, 500조 후반에서 좀 떨어져서 지금 440조까지 왔습니다. 근데 예전에 비교를 해봤을 때 역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다시 8만원까지 끌어올린다, 9만원까지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8만원까지만 가도 480조예요. 그러면 여기서 40조가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40조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역시 거래가 많이 수반이 돼야겠죠. 근데 개인들은 지금 매수를 하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손도 까딱 하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9만원까지 땡기기 위해서는 이제 540조 정도가 들어가니까 지금부터 한 100조 정도를 더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돈이 많이 필요한지를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때는 물론 이제 외국인 기관 개인까지 쌍끌이 뭐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가능했죠. 근데 이때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만 나홀로 매수를 하는 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좀 이해가 좀 빨리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삼성전자를 예로 들었고요.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금액, 그러니까 시가총액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예전에 100원이 필요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1000원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시중에 돈이 그렇게 많이 있냐라는 거 또 반문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탁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 70조에서 60조 내외에서 10조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고, 반면에 이제 신용이나 미수가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 빚을 져서 샀기 때문에 시장을 어떻게 보면 좀 한번 출렁거리게 만드는 것도 이 빚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자들을 한번 떨궈내기 위한 그런 반대 매매를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미리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시장보다는 종목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지금부터 언급을 해드리려 합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의 영향을
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 영향을 덜 받는 게 뭘까요? 바로 기업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부분, 바로 수익성이죠. 그러니까 실적을 내냐 못 내느냐에 대한 차이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가운데서는 실적을 미리 땡겨가지고 올리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그만큼 뒷받침이 될 수 있느냐를 좀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되레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간 것도 결국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실적이 추가적으로 이 뒷받침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제 하락이 전환이 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겠죠. 하지만 여전히 실적이 좀 좋다라고 하면 그 조정을 이용을 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다.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 등을 포함이 된 종목들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우리나라가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관련된 뭐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뭐 인맥, 학연, 지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벤트로 엮여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만 한정돼서 볼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내년 대선이 이제 7개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각 당에서는 후보를 정하겠죠. 연말 되면 이제 후보를 정할 거고, 후보를 정하면 이제 후보들의 공약들이 나오겠죠. 그럼 공약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정책을 펼 건지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정책을 바탕으로 한 그런 이제 공약들을 잘 실천을 할 수가 있겠느냐가 이제 검증이 나올 거고, 이 검증을 통해서 그 관련된 산업에 얼마만큼 투자를 할 건지, 그런 부분도 이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후보에 대해서 어떤 후보가 지지율이 높은지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관련된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종목들로 연계가 되어 있는 종목들도 나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말고는 이제 정치적인 거 말고는 신제품들 있죠. 신제품들. 그래서 아이폰이 9월 14일인가요? 13일인가? 아이폰 애플이 이제 아이폰 13을 출시를 하죠. 이제 그런 이제 신제품 같은 거. 그리고 8월 19일 날 이제 내일 모레 테슬라가 인공지능 자율주행 관련된 테슬라 데이를 이제 발표를 하죠. 이런 이벤트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들. 근데 실적이랑 연계가 되면 더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대로 평가를 못 받은 기업이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도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가 많이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이 신규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은행이잖아요. 온라인 은행이 어떻게 보면 은행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플랫폼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결국엔 이제 카카오의 백그라운드를 쥐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카카오에 대한 지분이 거의 플랫폼이 카카오인데 이제 은행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플랫폼 회사로 봐야 될 텐데, 이 플랫폼 회사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국내로만 한계를 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해외 쪽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을 시켜서 볼 수도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다시 이제 재평가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재평가를 받고 있는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크래프톤은 제가 굳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영업
기업에 대한 마케팅을 잘하고 다양한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는 쪽이 크래프톤이다. 카카오뱅크보다는. 그래서 크래프톤에 더 관심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근데 뭐 최근의 흐름은 역시 크래프톤도 상장을 했는데 너무 높게 상장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높게 평가 금액이 상장이 되다 보니까 따상이 안 됐죠. 그래서 다시 이제 재평가를 받고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것도 이 눈여겨 좀 보셔야 될,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턴어라운드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1번과도 일맥상통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실적이 흑자가로 전환이 되는 거죠. 계속 적자 회사였다가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확 해버리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재평가를 받는 거죠. 예.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종목을 들고 간다라고 이제 해답이 아닌 시장이 됐다 라고 하는 거를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이 작년만큼 그런 큰 상승을 보이지는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 예. 상승을 하되 여기보다 예전만큼의 그런 상승 탄력을 보이지는 못할 거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좋을 때 조정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된다 라는 건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려 합니다. 역시나 나쁠 때 좋은 거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좋을 때 나쁜 거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사고를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러면 참고해서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